왕위 계승을 고조선 때 왕위 계승 방법은 제가 봤을 때 이겁니다. 이 정리를 한 건 무엇으로 정리했냐면 환단곡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파악을 해서 이렇게 계승되었을 거라고 제가 판단한 겁니다. 첫 번째는 말하나 마나 태자가 왕위 계승을 하겠죠. 그 다음에는 오가에서 나옵니다. 단군이 오가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몇 번이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부단군이 나올 수 있죠. 부단군은 뭐죠? 아까 제 처음 말씀드렸습니다. 진한이 단군이고 그 다음에 마한과 번한은 부단군 체제로 이래서 진한의 지휘를 통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통제가 다른 것들은 통제를 안 했는데 군권만큼은 단군이 가지고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단군들이 왕위 계승의 서열에 1위에 올랐을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후들 중에서도 나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제후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오가가 아니라 그러면 아까 비서갑 말씀드렸죠. 웅종 여인이잖아요. 웅종 여인이 비서갑 세습을 받았잖아요. 이 웅종 여인은 결국은 제후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습을 받는 방법은 여기에 들거나 들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반란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 그거로 또 이루어진 이력을 마지막 단군을 우리가 설명할 때 보면 거의 반란에 가깝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부여가 탄생하는 과정도 반란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 고조선이 무너지고 북부여로 넘어가는 과정도 결국은 반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여러 번 앞에서 설명을 드린 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단군색이나 이 뒷부분에 나오는 부분을 갖다 다시 여러분들이 내용을 들으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왕위 계승은 이런 방법에 의해서 됐을 것이다. 태자에 의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오가에 의해서, 세 번째는 부단군들이 올라가는 방법이 있었고 네 번째는 제후에 의해서, 마지막은 반란 방법에 의해서 왕위 계승이 이루어졌을 거다. 찬탈이죠. 반란은 결국은. 다시 원문입니다. 헌원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웅시족 소전의 후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설명을 드린 바 있고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었던 것을 여기서 다시 나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환단고기에는 같은 내용이 중복돼서 나온다. 근데 중복되기도 하고 보충되기도 합니다. 없는 부분이 거의 비슷한 내용이지만 앞부분에 없었던 것에 뒷부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결국은 다 필요한 부분으로 되지만 어쨌든 중복되는 내용들이 몇 군데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헌원과 소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앞에 중복된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웅시족에서 관련 나온 후손 중에 소전이 있었다. 소전이 누구다? 소전에 대한 얘기는 중국 역사를 찾아봐도 여러 군데 나오고 우리에게도 필요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전은 누구냐? 웅시족에서 나온 웅시족. 웅시족이 여러 군데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웅시족은 이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이 나옵니다. 웅시족하고 호씨, 호랑이 종족과 곰 종족이 서로 다툼을 하고 싸운 내용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나왔는데 이 뒷부분에서도 또 자세하게 또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은 그때 드리겠습니다. 소전의 아들 신농은 온갖 풀 맛보아 약을 만들었다. 이 내용도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후에 열산으로 이주하여 한낮에 시장을 열어 물건을 개혁하게 하였는데 백성이 이를 매우 편리하게 여겼다. 누가? 신농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전에서 갈라진 파로 공손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소전이라는 인물이 웅시족의 후손인데 거기서 또 갈라진 파, 소전에서 갈라진 파가 공손이라는 인물이 거기서 있었는데 그 공손이라는 인물은 짐승을 잘 기르지 못해서 헌구에 귀양가서, 헌구는 지역입니다. 귀양가서 살았는데 헌원의 족속이 모두 그 후손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웅시족에서 소전이 나왔고 소전 중에서도 신농씨가 나왔고 신농씨 중에서도 여기 헌원이 나옵니다. 우리가 황제헌원 얘기하죠. 치우천왕과 치열하게 다툼을 했던, 전쟁을 치렀던 인물인데 그 인물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종종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치우천왕과 황제헌원이 싸웠는데 이것은 화하족과 동이족이 싸운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의 입장에서 써진 역사책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건데, 실제로 우리 환단고기에서 보면은 황제 헌원은 완벽하게 동이족 사람입니다. 동이족 사람인데 반란을 일으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치우천왕한테 대들은 거죠. 대들었는데 결국은 참혹한 참패를 계속 거두게 되는 인물인데, 또 중국 쪽 입장에서는 헌원이 자기들의 조상이기 때문에 전쟁의 신처럼 얘기합니다. 치우천왕을 잡아서 죽였다고 거꾸로 얘기를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에서 다시 한번 바라보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환단곡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설명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정리한 겁니다. 전번에도 이거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 결국 황제헌원이 또 나왔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고시씨가 있습니다. 고시씨는 여러분들 아시죠? 환국의 주곡 담당관. 농업을 처음으로 일으켰고, 그러니까 동북아에서 농업을 처음으로 실시를 했고, 불을 발견해서 인류에게, 이 동북아에 있는 환족 사람들한테 불을 이용해서 생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신 분이 고시씨입니다. 이 고시씨가 여러분들 고수레를 얘기할 때 바로 고시씨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이렇게 음식을 세 번 정도 이렇게 음식을 띄어내서 감사함을 표시하는 그 고수레 우리 예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농업 담당을 했던, 여기서 정확히 얘기하면 주곡 담당이지만 결국 농업을 담당했던 우리나라 최초, 동북아 최초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분을 기려서 감사의 마음으로 이렇게 음식을 띄어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고수레인데, 그 고수레의 핵심적인 인물이 바로 고시씨입니다. 이분을 위해서 음식을 띄어서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고시씨 중에서 소전과 소우라는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네. 안부령 환웅 말기라고 이때는 이제 돼 있는데,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공손이라는, 좀 전에 지금 설명이 나왔었죠. 공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동물을 잘 못 길러서 헌구라는 것에 쫓겨가서 살았는데 거기서 헌원이 나왔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고시씨에서 소전과 소우가 나오고, 소전과 소우 밑에 그 후손의 중에서 염제신농이 나오는 겁니다. 염제신농이 세운 나라가 신농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농국. 그래서 염제신농은 농업의 신이기도 하고 시장을 개창했습니다. 시장을 처음으로 만들었고 의학을 개발한 인물로 우리의 조상 중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그러니까 배달국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 세 분을 꼽아라 그러면 태후복회, 염제신농, 치우천왕 이렇게 세 분을 꼽을 수 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나온 것이 이제 14대 신농국에 의해서 이제 망하게 되는데, 이 신농국에 8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8번째 왕인 유망이라는 사람이 이 고주선 치우천왕한테 대들게 됩니다. 대들게 들어서 결국은 치우천왕한테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되죠. 이때 멸망하고 나서 나온 것이 바로 헌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고시씨 중에 고시씨가 있고 소전과 소우가 그 후손이 있고 염제신농이 있고, 염제신농 밑에 신농국이 있어서 유망이라는 분에 의해서, 유망이라는 왕에 의해서 결국은 신농국이 이제 망하게 되고, 여기서 소전과 소우, 고시씨에서 소전과 소우가 있는데 여기서 반계로 넘어가는 사람이 공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공손은 소전에서 갈라진 파로 짐승을 기르지 못해서 홍구로 쫓겨가서 살았는데 그 공손의 후손이 헌원입니다. 이게 황제 헌원입니다. 이 황제 헌원이 결국은 치우한테 대들어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고 잡혀서 사망하게 된 것을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 계통도가 여러분들이 황제 헌원과 우리의 치우천왕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우리의 계통도를 고시씨부터 출발을 해서 황제 헌원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신농국이 망하는 과정까지를 제가 이제 설명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본문입니다. 이제 국조 단군왕검이 어떻게 만들어지나, 어떻게 탄생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구한을 통일하신 신인왕검. 신인왕검이라는 건 뭐 굳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국조 단군왕검을 신인왕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졌고 신적인 그 초월적인 의미를 여기다 이제 부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을. 사와라 환웅, 13세 환웅입니다.
이 초기에 웅종여왕의 후예를 열하하였다. 열하는 뜻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왕의 후예를, 웅종여왕의 후예를 열하하였다. 처음으로 단허에, 제사 지내는 곳이죠. 봉함을 받아 왕검이 되었다. 왕검이 덕을 베풀고 백성을 사랑함으로 영토가 점점 넓어졌다. 여러 지역 왕검이 와서 박물을 바쳤고 귀화하는 자가 1000여 명이 되었다. 그 뒤 460년이 지나 신인 왕검이 출현하여 백성에게 신망을 크게 얻어 비왕에 올라 24년간 섭정하였다. 웅시왕이 전쟁에서 죽자 왕검이 드디어 그 자리를 계승하여 구한을 통일하였다. 이분이 단군 왕검이시다. 이게 뭐냐면 한국에서 넘어와서 그러니까 한국 사화라 환웅 때에 있었던 웅종여왕이 이제 그 세습을 받은 거잖아요. 세습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 단어의 봉함을 받아 왕검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되어서 환웅이 되었다는 거죠. 결국은 왕이 환웅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그걸 받아서 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단군 왕검은 그럼 어떻게 된 거냐? 한국이 무너져서 그 어떻게 통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여러 나라로 쪼개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쪼개졌을 때 그 중에 하나, 여기서는 비왕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비왕은 부단군도 아니고 어느 한 지역을 맡아서 그 지역을 통치하는 것을 비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비왕이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들고 일어나서 그 지역을 동북아를 통일한 겁니다. 구한을 통일한 겁니다. 그 통일한 분이 누구냐? 바로 단군왕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세습을 받아서 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서 응원을 받아서 많은 나라, 여기 여러 지역 왕검에서 박물을 바쳤고 귀화하는 자가 1000여 명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가 바로 여기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옹립을 받아서 여러 지역에 있는 왕들, 그 당시에는 작은 왕, 큰 왕이 있는 거지 왕은 같은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들에 의해서 추대되어서 단군왕검이 되신 분을 초대 국조 단군왕검이라고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굳이 왜 여기서 드렸냐면 우리는 환웅을 18분 있습니다. 18분의 환웅이 계신데 그 중에 13대, 아까 13대 얘기 나왔죠. 사화라 환웅. 사화라 환웅에 의해서 이어진 그 비서가, 그 웅종 여인이 그 세습을 받아서 통치를 했는데 여기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시배달국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통치 기간, 전체적으로 그 단국이 배달국이죠. 1565년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를 세울 때 이런 점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동방의 사람들을 구제하려 환웅천왕께서 환인의 명을 받고 제세행랑군이란 그러니까 얘기하면 환국에서 단국으로 넘어와서 그 통치를 하게 될 때 그때 그 문명개척단을 제세행랑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3000명 정도가 동쪽으로 와서 배달국을 세운 것을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원문입니다. 이때 나라 사람들을 불러 이렇게 공약하였다. 그러니까 단군왕검께서 이렇게 공약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후로는 백성의 뜻을 들어 공법을 삼느니 이를 천부라 이르노라. 하늘의 법이라니, 천부라는 게 하늘의 법이죠. 무릇 천부는 만세불변의 기본 경전이요 지극한 존엄성이 담겨 있으니 범에서는 아니 되느니라. 마침내 사만으로 영토를 나누어 다스릴 때 진화는 천왕께서 친히 맡아서 통치하였다. 제가 말씀드렸죠. 진화는 단군이 직접 통치를 한다. 도읍을 아사델에 세우고 나라를 열어 조선이라 하니 이분이 바로 1세 단군이시다. 초대 단군. 그 다음에 아사달은 삼신께 제사 지내는 곳으로 후세 사람들이 왕검상이라 불렀는데 그 까닭은 왕검의 옛집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었다. 그건 여러분들 얘기를 여러 번 들으신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원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마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마한, 진한, 변한. 그러니까 진한이 단군이 있고 부단군으로다 번환과 마한이 있다는데 마한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제가 말씀드렸죠. 사만관경 본기는 진한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번환과 마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한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웅족과 호족이 서로 다투던 때는 환웅천왕께서 아직 나라를 다스리기 이전이다. 묘환은 환국 시절 구항족의 하나로 구이족, 구항족 같은 뜻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땅이 옛적에 이미 우리 환족이 유목과 농경을 하던 곳이다. 배달신 씨가 개천되자, 개천이 됐다는 거는 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개천과 개국을 같은 의미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우리를 천손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 의미는 하늘이 문을 열어줘야지 지상에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천이라는 의미는 결국 개국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달신 씨가 개천되자 처음으로 토의 중정의 덕으로 다스렸다. 일태극이 만물을 낳아서 기르는 운동이 쌓여 그 궁극에 결실하는 기운이 성립하고 십이 크게 열려서 만물이 다시 양으로 통일된다. 이러한 1과 10의 순환 운동 속에서 천지의 참마음, 충이라고 그러죠. 참마음, 속마음, 참마음, 진실된 마음을 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마음이 생겨난다. 요거는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이 분명히 아닙니다. 이건 어떤 철학적이고 사상적인 면인데 이거를 좀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제가 이걸 설명드리면 도리어 이렇게 본질에서 어긋나는 걸 제가 잘못 설명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삼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웅족과 호족이 초기에 치열하게 이제 싸우는 과정.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배달국이잖아요. 환국에서 3천여 명의 문명 개척단이 와서 동북아에 나라를 세웠는데 개국을 하죠. 개국을 개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개천을 하게 되는 상황을 여기에 지금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웅족과 호족의 그 다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아주 역사서로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환단고기가 고마운 부분은 우리가 신화로 알고 있었던 부분. 그러니까 뭐 호랑이와 그 곰이 그 토굴에 들어가서 뭐 이런 얘기들이 허무맹랑한 것이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호랑이족과 곰족이 어떤 역할을 했고 그들이 어떤 경위에 의해서 우리 한민족 체계에 들어오는가에 대한 설명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그 신화를 역사로 편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호족은 탐욕이 많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곰족과 호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호족은 탐욕이 많고 잔인하여 약탈을 일삼았고 웅족은 어리석고 괴팍하며 고집스러워 조화를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웅족과 호족을 같이 문명 종족으로도 받아들이지를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무슨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냐면 한국에서 넘어간 3천여 명의 그 문명 개척단 그들이 나라를 세웠을 때 그 주위에 호족과 웅족이 아주 중요한 힘을 가진 종족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었고 이들이 이제 거기에 이미 자리 잡고 있었고 배달국 한국에서 넘어간 그 3천여 명의 그 무리들이 이런 그 배달 민족들이 세운 그 나라하고의 관계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호족은 탐욕이 많고 웅족은 어리석고 그래서 비록 같은 곳에 살았으나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 소원해져 갔다. 서로 물건을 빌리거나 빌려주지도 않고 혼인도 하지 않았으며 매사에 서로 불복하여 함께 같은 길을 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호족과 웅족은 치열하게 다툼의 관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웅족의 여왕이 환웅께서 신령한 덕이 있으시다는 소문을 듣고 여기도 계속 웅족은 여왕 체제가 굳건하게 나중에까지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웅족은 여왕으로 표시가 나옵니다. 웅족의 여왕이 환웅께서 신령한 덕이 있으시다는 소문을 듣고 물을 거느리고 찾아와 환웅을 뵙고 아뢰었다. 그러니까 웅족의 여왕이 환웅천왕을 찾아가서 처음으로 자기들의 입장을 밝히는 내용이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원하옵니다. 저희들에게 살 곳을 내려주십시오. 저희들도 삼신의 교율을 따르는 환족의 백성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환족의 백성으로도 자기들이 편입되고 싶다. 이제 선의적으로 요청을 한 겁니다. 환웅께서 허락하여 웅족에게 살 곳을 정해주고 자식을 낳고 살아가게 하였다. 그러나 호족은 끝내 성격을 고치지 못하므로 사해 밖으로 추방하시니 환족의 부흥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우리가 그 신화에서 받아들인 거 있죠. 우리가 삼국사기 같은 데서 보면 그 곰족과 호랑이족이 거기서 곰족 호랑이족이 아니죠. 곰과 호랑이가 마늘과 쑥을 가지고 들어가서 호랑이는 뛰쳐나왔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 아주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호족은 끝내 성격을 고치지 못하고 사해 밖으로 추방했다. 그러니까 단국을 만드는 그 단국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국에서 넘어와서 만들어진 그 배달국, 그 배달국하고의 치열한 갈등 관계 속에서 호족은 결국은 이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호족과 웅족이 있었고 거기에 배달민족이 들어가서 이 삼국 체제, 삼종족 체제가 유지됐었는데 이 중에서 웅족은 배달족하고 잘 살아보자고 여기 얘기를 하고 있고 호족은 거기에 배반해서 치열하게 다툼을 하다가 결국은 쫓겨져 나가서 그때부터 쫓겨져 나가니까 이제 웅족과 배달족이 잘 연합이 돼서 그때부터 환족의 부흥이 시작됐다는 얘기를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신화로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아주 역사로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